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저희가 이전에 지금은 하락장이다. 네. 시작되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이 하락장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저희 채널이어도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네. 못 믿습니까? 아니요, 믿죠. 네. 믿는데 네. 이게 정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아직도 의심의 네,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네. 또 해설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나려고 해도 분양 자체가 별로 없어요. 분양이 없는데 미분양이 생길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되어서 아직 미분양의 수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줄고 있는 느낌이죠. 예전에 한 800건대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600건대로 줄었고 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작년 이맘때 미분양이 몇 개였을까요? 저야 모르죠. 네. 네, 작년 이맘때 미분양 수치가 약 700건대였습니다. 8월 달에 경기도 미분양 수치가 얼마였냐면 올해 8월이요? 예, 네. 그렇죠. 올해 1년이 좀 안 된 상황에서 3,180건이요. 1년 사이에 진짜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문제는요. 9월 달. 한 달 사이에 뭐 큰일이 있었을까요? 네. 9월 달에 미분양 수치가 얼마냐면 5,355건. 오, 무려 75%가 한 달 사이에 증가를 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하락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또 항상 요구를 받는 게 데이터를 보여주십사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롭테크라고 그러죠. 네. 예, 부동산 사이트들에 가보면 미분양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9월 달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8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까지 찍어보면 3,180건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9월 달 데이터는 어디 나왔냐? 바로 경기도청.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제가 엑셀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다른 사이트보다 먼저 아마 근데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나왔을 사이트도 수도 이제 있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기도 민간 분양 미분양 주택 현황 총괄이라고 나와 있고요. 전월 대비 미분양 증감 현황이 2,373건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개가 뭐냐면 5,553건, 8월에 3,180건이에요. 와, 진짜 많네요. 그래서 지금 약 75% 정도가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말 이렇게 분양이 많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양이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매수자들이 지금 안 사는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거죠. 5천은 진짜 너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누적되는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지켜봐야 될 게 이제 10월 달, 11월 달 미분양 수치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거래량처럼 한 달 정도 후에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보시나요? 이제 누적돼서 네. 사실 이제 미분양 데이터는 바로 신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한테 이제 통보를 받아서 네.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는 건설사들이 숨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안 팔렸다고 하면 다 그렇죠. 안 되니까요. 많이 안 팔렸다고 하면 현장이 이제 이게 잘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분양이 많이 났다라는 거를 건설사들은 최대한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미분양 수치를 좀 축소 발표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분양이 많이 났는데 저희 직원들은 대충 알죠. 미분양이 많이 났는데 공식적으로는 미분양이 안 난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그런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참 데이터가 건설사 측한테 오롯이 그 뭔가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 처리가 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주는 거 그대로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네.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니까요. 일부러 계속- 늘리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수치는 이게
더 많으면 많았지 그쵸. 예, 적은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어찌됐든 이 팩트 체크를 하는 날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럼 미분양은 늘었다는 네. 걸로 이제 팩트를 체크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 데이터를 보면서 네.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예, 보면은 평형대,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표시가 돼 있죠. 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바로 밑에 숫자를 보면 40제곱미터 이하가 420건이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제곱미터는 959, 60에서 85제곱미터는 3988이고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가 186이에요. 네. 자, 여기서 평형대로 치면 이게 제곱미터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네. 85제곱미터가 국민 평형대거든요. 33평, 35평.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가 대형 평형이에요. 60에서 85 사이가 소형에 들어갑니다. 소형. 20평대 보는 거죠? 네, 20평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은 완전 소형이죠. 자, 그럼 비율을 한번 볼까요? 오. 지금 대형 평형의 미분양 수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네. 나중에 다음 사이클 때 분명히 대형 평형으로 인기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미분양 수치가 분명히 소형의 미분양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어요. 네. 지금 그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소름이네요. 소름 정말. 소형의 미분양이 월등하게 지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게 다른 평형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가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은 지금 미분양의 비율이 5,553건 중에 186건이니까 대형 평형의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나머지 97%가 중소형의 미분양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네. 대형 평형은 솔직히 분양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 네. 당연히 그럼 미분양이 적은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호하는 게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대형을 왜 분양을 안 하는 이유가 인기가 없으니까 건설사는 대형을 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인기 있는 거 위주로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중되어서 너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누적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적되어서 이제 많이 소형 위주로 분양되다 보니까 소형은 넘쳐나게 되는 거고 대형은 희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자체를 안 한 겁니다. 대형은. 그동안에 분양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형은 미분양이 없어요. 어떤 원인이었든 결과적으로 대형이 희소성을 띠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미분양이 많은 거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미분양이 많아서 안 팔리는 평형대는 사는 걸 꺼려하게 되죠. 그렇죠. 예, 미분양이 넘쳐 있으니까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잖아요. 대형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희소해요. 그럼 나중에 해소될 때 어떤 것부터 해소될까요? 대형부터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형이 빨리 해소되고 제가 미분양 난 거 올라가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완판이 되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완판이 안 되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네, 완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팔려야 돼요. 다 팔리는 확률이 대형에 월등하게 높다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네. 이걸 행복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걸 내가 굳이 사야 돼? 약간 그렇죠. 이렇게 네네.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서 쓰는 목적이 아니고 사서 되팔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게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많으면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럼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미분양 데이터를 보고 미분양 데이터의 숫자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미분양 데이터의 평형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한 대로 대형 평형의 미분양 수치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네. 미분양이 나기 전부터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아직도 1인 가구, 2인 가구에 포커스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나중에 뭐 사이클이 돼도 절대 가격이 낮은 이런 것들을 살 것이다. 맨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봤자 여러분은 결국엔 소형 선택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찌 됐든 인기 있고 더 올라갈 가격에 될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렇죠. 그러면 미분양이 나중에 분위기를 주도하게 돼 있어요. 미분양이 많이 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안 사게 됩니다. 그러면 소형은 여기저기. 나중에 보세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 미분양 천지예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혼자 살아도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사람들은 네. 똑같은 조건이면 큰 걸 선호하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소형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뿐이죠. 나중에 대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든 대형을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쉬운 듯 하면서 어렵네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걸 내가 또 파악을 하고서 힘든 여러분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남들이 말하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제가 딱 당당하게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제가 팩트 체크를 당했네. 내가 이현철이다. 봤냐? 내가 평양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 네, 정말 리스펙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앞으로 더 이게 심해질 겁니다. 미분양 수치가 소형에 더 집중돼서 미분양이 많아질 것이고 건설사들이 자 이런 수치를 보고 바꾸느냐 안 바꿔요. 바로 못 바꿉니다. 이미 계획이 설계는 이미 2, 3년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하죠. 바로 눈앞에서 그냥 분양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데 분양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땅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할 때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소형으로 지을 거냐 대형으로 지을 거냐 이미 끝난 겁니다. 미래에 2, 3년 동안에 분양될 예정인 것들은 이미 소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시점이 다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거 못 바꿉니다. 바꾸면은 비용만 더 들어갔지 오히려 미분양 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쵸. 이제 대형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걸 보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대형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죠. 미분양 개수만 보지 그 평양별로는 또 확인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자체를 아직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만 하자고요. 저희까지.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건설사들이 빨리빨리 적절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완전한 착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시간에 이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